전국을 놀라게 한 창원 고양이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잔혹한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4일 밤 9시쯤 창원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임야 4만 8천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장기간 표류 중인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운동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최근 세척제 사용 중 급성 중독 사고와 관련해 김해시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70여 개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너무 잔인해서 많은 공분을 샀었는데요. 관련 피해자들은 사건 충격도 모자라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범행을 막기 위해 청원을 통해 알리고 있는데요. 약한 상대를 향한 이런 잔인한 범행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남겨진 이들에게 끝나지 않는 사건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리 간다. 두부야. 가게 앞 화분에서 햇빛 쬐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잘 따라 사랑받던 한 살배기 고양이 두부. 하지만 두부는 지난달 26일 처참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무려 20회가 넘게 꼬리를 잡힌 채 사정없이 벽에 내리쳐진 상태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뭘 들고 벽을 치고 있길래 난 어떤 먼지를 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씨가 보니까 먼지가 아니고 고양이였어요. 따라서 당신 지금 여기 있으면 뭐하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이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거를 밖에서 내팽개치고 저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두부는 길고양이가 아닌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집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현장에는 그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양이 꼬리를 보고 이제 애들 꼬리를 만져줄 때마다 계속 그 두부가 꼬리 잡혀서 죽었다는 게 계속 생각나고, 제가 40분까지 같이 두부랑 같이 있었고 42분에서 43분쯤에 두부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3분만 더 있었으면 지켜줄 수 있었을까, 계속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잠도 못 자고 계속 눈물이 나오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범인은 잡혔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부 보호자는 충격에 며칠간 가게 문을 닫았고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거의 밤새 울다고 거의 잠을 좀 많이 못 잤고, 저도 뭐 아이들이랑 계속 부둥켜 안고 울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낮에도 이렇게 심장이 쪼여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신과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요. 사건 신고자 역시 눈을 감으면 그날의 상황이 잊히지 않습니다. 사체가 벌어져 있는데 그 사체를 만져보니까 방금까지 살아있는 애가 따끈따끈해요, 몸이. 방금까지만 해도 저한테 막 애교 부리고 눈곱도 떼주고 막 그랬었는데 피가 온 사방에 다 튀어져 있었어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잔인했던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은 것입니다. 한 사건이나 그런 이제 본인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겪은 것을 듣기만 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런 것들이 외상으로 남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다시 떠오르게 되죠. 이들은 또 다른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생활권은 불과 100여 미터. 자칫 보복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보복범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두려운 게, 저는 사실 어쨌든가 대중적으로 좀 노출이 돼 있는 사람이고, 사실 범인이 저희 집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저희 가게 근처에 살기 때문에 사실 범인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다 생활하는 생활권도 저희가 다 이 주변인데,
직접적인 폭행 등의 피해가 아니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하고 준비해서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피의자 이름이랑 주소를 알아야 된대요. 근데 피의자 이름하고 주소를 경찰 쪽에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애완묘, 애완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서 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법무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3,398명입니다. 이 중 80% 이상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명령 청구에 그쳤고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의자는 93명, 구속 기소로 이어진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여전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당장 강력한 법 집행이 어렵다면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관심과 제도,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다음 순위 이제 동물이 소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인격, 하나의 감정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의 감성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어떤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또 예방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취업 스트레스로 범행했다는 20대 피해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구속 상태입니다.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 피해자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많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더 안전해야 되니까.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매일 수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감염되면 후유증은 없는지 또 재택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요. 실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경험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한 이틀 전부터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PCR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는데 제 주변은 아예 걸리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염 경로는 별도로 안내받은 것도 없고 따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감염 경로는 모르고. 목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코감기가 오고, 마지막에는 가래, 기침 가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감기의 종류가 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붓고 코가 막히거나 또 기침이 많이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그 재택관리 치료사라고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아침마다 이제 전화가 오세요. 오늘 증상이 어떤지, 오늘 뭐 추가적으로 아픈 데가 있는지. 저 타이레놀이랑 그다음에 종합감기약을 또 그때는 주셨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몸이 이상할 때마다 그런 섭취를 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택에서 혼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뭔가 아프거나 이럴 때 약이 어쨌든 바로바로 오지 않고 약간 이러기는 해서 좀 그런 게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누가 돌봐주질 못하니까. 정보 제공이 너무 안 됐어요. 뭐 어떤 재택 치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간략한 내용들은 문자로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통화 연결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 좁은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갇혀 있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그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8일째부터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은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어떤 그런 증세들, 이게 뭐 후유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일부는 미각도 조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하게. 백신을 일단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까지 맞고 걸렸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3차 맞고 걸리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많고 조금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뭐 그냥 잘 마스크 쓰시고 방역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4일) 밤 9시쯤 창원시 진전면 임곡마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10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진화 헬기 7대 등 소방장비 30여 대와 인원 37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임야 4만 8천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피했던 인근 마을 주민 13명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감시 인력을 투입해 추가 화재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경남도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장기간 표류 중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부터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업무 처리 적정성과 사업기간 연장 특혜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 논란은 민간 사업자가 협약과 달리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협약 해지 여부를 놓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김해 씨가 최근 세척제 사용 중 급성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7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해 씨는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 중인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는 사업장 점검과 사례 전파를 통해 사업자 의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관내 수출입 기업들의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창원의 기업체 중 러시아 수출 품목은 건설 중장비와 화학기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우크라이나는 자동차 부품 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 10위에 해당하는 교역 대상국이며 우크라이나는 68위에 해당합니다. 창원시의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사태로 관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해 한림면에 온천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23일 투자회사 2곳과 김해 한림면 온천 웰리스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사업비 800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규모의 객실수 150室을 갖춘 관광형 숙박시설을 2024년 전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온천은 알칼리성 온천으로 지하 761m에서 뽑아 최대 수온 26도로 확인됐습니다. 김해시는 시설이 문을 열면 다가오는 2024년 전국체전 방문객의 숙박시설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성군이 군내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출산 6개월 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입니다. 지원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성군은 우리 군에서 출산하는 모든 산모가 비용 걱정 없이 산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